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만들어진 창원 대끼리 야시장이 개장 1년 반이 지나 점포 상당수가 문을 닫고 고객도 줄었습니다.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 부족으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항과 배후단지 변전소를 신항터 밖에 두기로 변경해 인근 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최고가 배출한 박상영과 정보경이 리올림픽에서 금과 은을 따내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경남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창원 상남시장의 대끼리 야시장이 오늘 연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개점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3분의 1이 문을 닫았고 찾는 고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찾는 손님들로 활기찬 대끼리 야시장. 시장 전체의 활성화가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반짝 인기에 그쳤습니다. 장날 저녁 시간에도 손님의 발길이 뜸합니다. 한때 하루 300만 원 매출을 올리던 상인도 야시장을 떠날 계획입니다. 하루 일상이 안 나오는데 2년째 지금 하신 거예요? 이제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점포 20곳 가운데 7곳이 이미 개점 휴업 상태. 조리기구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메뉴가 적힌 간판만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예 계약만 해놓고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일부 기존 상인은 야시장 점포를 식자재 보관 등 개인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데다 야시장 운영 시간도 중구난방입니다. 자정까지지만 밤 9시에서 10시면 대부분 영업을 마칩니다. 계약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번 12월 달까지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이 아이템을 내가지고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영업 시간도 줄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고객을 이끌 야시장의 특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손님들이 그거 아니까 장사가 다 먹겠더라. 이래가지고 한 사람 다 입소문을 통해 오긴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던 대끼리 야시장이 개성을 잃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문화관광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끼리 야시장처럼 여러 전통시장에 예산만 투입할 뿐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은 부족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된 창원 상남시장이 지원받는 예산은 15억 6천만 원. 대끼리 야시장도 이 사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 이전부터 물론 뭐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 일정 시기에 이래 한정이 되다가 보니까 손님들이 줄어들고.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으로 10억 원 넘게 받은 이 시장도 효과가 지속되진 못했습니다. 이게 한성화된 건 없어요. 하면 모르지. 관광시장을 했다는 걸. 이벤트 행사나 문화 강좌 등 예산이 지원될 때나 할 수 있는 일회성 사업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기는 했는데 오거나 행사하는 날은 조금 외부 사람들이 조금.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된 곳은 경남의 12곳. 3년 동안 한 곳에 많게는 20억 원까지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융합과 이벤트 등 예산 항목이 정해져 있어 시장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형체가 있는 것들을 좀 원하시는 편이죠. 이미 타 지원 사업들이 그런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도 모호합니다. 상인회와 계획회, 공모 신청을 하는 건 자치단체지만 예산 집행과 사업단 구성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 검토와 평가는 중소기업청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각종 대책이 예산만 낭비하는 허울뿐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한국전력이 신항과 배후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맞짱을 빚고 있습니다. 변전소 위치를 전기를 많이 쓰는 신항터 안이 아니라 마을 뒷산에 짓겠다고 밝히면서 생긴 일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단지. 한전은 지난 2008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신항 안에 변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변전소의 입지가 갑자기 바뀝니다. 한전이 신항에서 2.2km 떨어진 야산에 변전소를 건설하겠다며 기존 계획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턱과 고압선로가 마을을 둘러싸는 모양새가 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정집에서 주택을 지어도 자기 집 화장실은 자기 집 안에 두는 것이 원칙인데 옆집 마당 한가운데 둔다면은 아마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 신항 안에 짓기로 한 변전소 입지를 반대한 건 창원시. 부산 진해경제자유청이 변전소 옆에 조성하는 산업단지 위로 고압의 선로가 지나가면 민간 투자자 모집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다 신항 관리권자인 부산항만공사 역시 신항터 안에 선로 건설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누가 더 파워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걸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뿐입니다. 전기는 쓰지만 신항 안에는 안 된다는 자치단체와 부산항만공사의 고집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경남 최고 출신의 박상영과 정보경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과 은메달을 따내며 역대 최고 성적을 일궈냈는데요. 폭염에도 땀을 흘리고 있는 후배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자긍심으로 다음 올림픽 주인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한 포인트, 10대 14의 위기에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되뇌이며 끝내 대역전극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박상영. 모교 선배의 불굴의 의지를 보며 훈련에 나선 경남 최고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상기된 표정에는 자긍심과 함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큰 무대에서 저희 선배가 1등을 했는데 저희도 그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서 이번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1호 메달을 따낸 정보경의 유도 후배들도 전지훈련장에서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최고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 18, 은 22, 동 18개로 지난 1985년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문 가운데 올림픽 금메달이 나오면 흉상을 세우기 위해 마련해둔 좌대에도 이제 그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제2의 박상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달도 남지 않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선배들의 투혼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건설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가 김환표 의원의 거제 지역 사무소를 어제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거제 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후원회 회계정보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검은 건설업계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맹권 전 김해시장의 자택과 김해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 사업이 중앙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정부는 지방비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면 우선 반영하라는 조건을 달아 최종 승인했습니다. 새 야구장은 22,000석 규모로 오는 2019년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 예산 1,240억 원 가운데 도비 200억 원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시가 중심 상업지구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중앙동과 상남동 중심 상업지역의 허용 용적률이 800%에서 1000%로 상향되고 차룡과 명서, 외동 일대 단독 주택지에 다세대 주택을 허용합니다. 배후도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2002년 처음 지정된 뒤 이번이 두 번째 변경안입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차세대 경영자 클럽 NCO 회장배 창원 유소년 야구대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창원 88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야구대회에는 창원 지역 초등학교 야구 2개 팀과 리틀 야구단 6개 팀 등 모두 8개 팀이 참가합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에서 행암동으로 가던 화물열차가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승용차가 20-30m가량 열차에 끌려가다 멈춰섰으며 운전자 60살 김모 씨 등 2명은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는 시속 20에서 30km로 비교적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